이런 혹 하는 소리 안 하고 싶었는데요. 살 빼려면 달리지 말고 걸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제가 지난 1편에서는 제게 딱 맞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걷기와 달리기의 비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량 소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는 걷기보다 2배 가까운 열량 소비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저는 30분간 걸으면 165kcal 정도를 소비한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60kg의 사람이 30분간 걸으면 보통 142kcal 정도 소모가 되고요. 달리기를 하면 250kcal 정도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균 값이죠. 그렇다면 달리기를 한다면 살이 더 빠질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세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운동 강도가 약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리면 탄수화물을, 걸으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달리기보다 걷기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더욱이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의 소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은 살 빼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선수가 아니고서야 10분 이상 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걷기는 30분, 1시간, 2시간 정도도 거뜬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달리다 보면 5분 달리다 쉬고 10분 달리다 쉬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센 달리기보다는 걷기 운동이 훨씬 더 살 빼기에 좋은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저의 경우는 보통 하루에 30분가량 걷는데요. 만일에 저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한다면 10분 뛰고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게 맞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운동의 안정성인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넘어졌을 경우에 부상의 정도가 걷는 것보다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이하에는 달리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50대 이상은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60대에서도 달릴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달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강도가 약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달리기보다 걷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근거로 제가 빠르게 걷는다라는 것을 기준 삼을까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빨리 걸었다, 또 1km를 9분에 걸었다, 그것이 저의 신체 조건에 맞는 빠르게 걷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왔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걷는다라는 것을 기준 삼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손목에 찬 애플워치에서 계속 제가 걷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걷는 시간과 속도, 그리고 소모되는 열량 칼로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도도 심박수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정보를 걸으면서 애플워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저의 호흡입니다. 걸으면서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속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면 의지적으로 저는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내쉬면서 깊은 숨을 쉬려고 합니다. 물론 더 호흡이 급해지면 입으로 들숨과 날숨을 모두 쉬게 되는데요. 가능한 들어 마시는 숨은 코로, 내쉬는 것은 입으로 호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의 호흡이
코로만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빠르게 걷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의 심박수입니다. 몸을 풀고 걷기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속도가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70대에서 80대, 90대, 100, 110, 120, 심지어는 1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상당히 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방세동이 있기 때문에 걷기 시작할 때 약간 심방세동의 느낌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현재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걷습니다. 즉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심장내과의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운동의 속도를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사진은 제가 운동을 끝낸 후에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정하게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고 왼쪽의 것은 중간에 끊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물론 애플워치의 에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중간에 누군가와 인사를 하면서 속도를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등 딴짓을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심박수의 지표는 제가 그날 운동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리의 근육에서 오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걷는 동작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종아리 앞쪽의 근육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걸으면서 보폭을 쭉 늘리게 되면 발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멀리 뛸 수 있고 또 발을 들고 옮길 때에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발등을 위로 올리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근육이 바로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발목을 위로 굽히는 그런 운동을 하죠. 이 근육이 앞 정강근인데요. 이 근육뿐만 아니라 엄지발가락이나 나머지 발가락을 펴는, 들어 올리는 이 근육들이 같이 발등을 들어줍니다. 즉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피로도를 느끼면 내가 열심히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제가 피로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당기는 심지어 통증이 유발되는 수준의 근육의 수축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를 걸어야 분당 8분 30초 대 40초 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km 정도 이 정도 걸으면 종아리의 앞쪽만 이렇게 당기는데요. 그 이상을 걷게 되면 이제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또 햄스트링 근육들이 피로하다는 신호를 제게 보냅니다. 즉 뻐근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30분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걷는 것, 그것이 빠르게 걷기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3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죠. 지난 11월 둘째 주에 운동했던 데이터들인데요.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 시간과 운동 거리 그리고 열량 소비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워치의 측정치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참고 지표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걷기 속도 또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저녁 시간에 해가 진 이후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 4일 정도, 즉 주 4회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만 4일 정도는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일을 다 할 때도 있고 5일, 6일을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일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일주일에 4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걷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1km를 걷는데 9분 이내로 걷는 것, 그것이 목표이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그리고 심박수가 평균 125, 보통 130 이상 올려야 평균
120에서 125 사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근육 수축의 피로도나 강도를 계속 조절하면서 걷는다는 것, 그것이 저의 걷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수축 정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이오카인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마이오카인에 대해서는 3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오카인뿐만 아니라 호먼큘러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걷기 운동이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